자, FOMC 집중 분석, 이제 리뷰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셔볼 텐데요. 시장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저희 얘기 나눠봅니다. 이종호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새벽부터 함께해 주셨어요. 테이블랩스 케빈 강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FOMC 이제 분석 방송입니다. 네. 아침에 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네. 예. 어떻게 보셨는지 예.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무튼 그 연합뉴스 경제 TV에서도 봤고 네. 네. 다른 프로도 조금 봤고 네, 했었는데 네. 경제 TV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야, 내가 또 무슨 얘기를 아, 하나 별 말씀을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예. 오늘 그 진행됐던 내용만 보면 몇 가지 아무튼 제가 그냥 네. 이렇게 감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 연준호 의장이 얘기할 때에 쭉 들어보니까 이게 스티븐 로치 옛날에 지금 예일대 교수 아, 예. 생각 많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이 이 모간 스탠리에 있을 때 예. 레포트를 쭉 보게 되면 자기의 의견이 맞을 때와 틀릴 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을 때는 정말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인문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글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조금 신이 나서. 그러니까 뭐 심지어 보게 되면 그 오디세이와 일리아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예. 근데 의견이 틀리게 되면 그다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빙빙빙빙 돌려놓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얘기를 하는 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야, 최근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생각대로 좀 풀리는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그만큼 보면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그렇고 굉장히 여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얘기하고 하는 데에서도 약간의 또 자신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묻어나고 그래서 친절했죠 오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뭐든지 아무튼 설명을 하거나 전망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맞아야 그때 힘이 들어간다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에도 그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그 이벤트에 의해서 그 이벤트에서 나오는 결과, 네. 팩트도 중요하지만 네. 또 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오늘 주식시장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자, 물론 이제 오늘 그 FOMC 회의에서 처음으로 연준이 그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인플레가 잡히고 있다. 조금씩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예. 12월 달에 FOMC 회의하고 오늘하고를 딱 말한 것만을 비교해 놓고 보게 되면요.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2월 달에는 시장이 별로 그렇게 아무튼 좋아하지 않다가 네. 오늘은 굉장히 흥분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해석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기 때문에 네. 결국 제가 봤을 때 오늘 FOMC 회의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그게 됐든지 간에 시장은 일단 오르겠다라고 이미 방향을 정하고 시작한 거 아닌가. 좋게 받아들이고 라는 싶은 생각이 거죠. 참 많이 든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게 저번에 왜 그 부시 아니 그 지금 이제 네. 2020년도에 그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또 이제 그 트럼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붙었었는데 네. 선거가 있기 전에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세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되면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개표 초반에는 오히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밀리는 형태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날 보면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5%씩 막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네. 그거를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오르는구나. 시장은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인 거다. 예.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켓 심리가 많이 이제 회복돼서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FOMC에서 이런 그 코멘트가 나온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런데 센터장님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1월에 시장이 좀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좋았기 때문에 네. 연준이 주식시장을 굉장히 면밀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들도 있었잖아요. 오히려 좋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네. 조금 더 매파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완화적이네 하는 게 좀 안도감이 있지 않았을까?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1월 달에 주가 오르고 네. 금융시장이 괜찮은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느냐. 우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다. 롱텀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많이들 걱정을 했던 부분들은 아마 이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반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이번에 파월 의장이 말로 해가지고 전부 다 다스려서 다 그거 잘라버리겠다. 아니다라고 네. 해서 단호하게 딱 예. 그거를 정리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도 이런 건데 굳이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단호함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3월 달 3월 달에 FOMC 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에 대체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거다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원래서부터 좀 높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간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너무나 확실한 건데 전에는 그 걱정 엄청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파워 예. 와서 또 무슨 소리 할까 잭슨 홀 미팅 그런 식으로도 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도 들락대는데 뭐 이런 별소리 다 나왔었는데 항상 그때 알면 좋았을 텐데. 예. 네. 좀 친절하긴 했어요. 네. 좀 유연하기도 하고. 예, 상대적으로 예, 예. 유연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예, 예.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아무튼 진행 상황 자체가 연준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어느 정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형태로서 이제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만큼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날카롭다기보다는 좀 여유 있었다. 여유 있고 네. 좀 부드러웠다. 네, 케빈강 대표님은 또 총평 예, 어떻게 뭐 하셨어요? 쭉 아까 지켜보셨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라이브로. 봤는데 네. 바깥에 잠깐 쉬시면서 어떻게 좀 또 보셨습니까? 정리를 또 아까 막 해보셨어요. 네. 대부분의 얘기를 아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것대로 얘기했던 거라. 예, 예. 근데 뭐 일단은 뭐 그냥 2%랑 디스인플레이션 두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는 그 코멘트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질문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절대로 그러니까 연내 인하 안 한다라고 얘기한 거. 예. 그 세 가지 정도가 제일 기억에 계속 남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연내 인하 없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연내 인하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네. 저러고서 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아. 저러고서 하면 저분 또 이제 또 이상하게 될 것 다른 같은데. 쪽으로 예, 말도 예, 예, 정확한 표현은 뭐였냐면 연내 인하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냥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조정할 수 있다. 그거 여지가. 못하는 거 아니다. 라고 뭐 또 얘기했어요. 플렉서블하다라고는 얘기는 예. 했는데 얘기했어요. 조율할 수 있다고 예, 얘기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래서 그 뭔 말인지 부분에서 모르겠더라고. 분명히 안 한다고 해놓고 조율하면 그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분명히 안 하고 조율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항상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면 예. 당연히 우리의 포지션이나 우리의 생각도 바뀌는 거다. 상황에 따라.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네. 이 말씀은 진짜 두 분의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리송하게 얘기했는데 아리송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시장은 에이 뭐 저 말은 데이터 그렇죠. 드리븐하는 건데 예, 뭐 하나마나한 말 또 한 거지 이렇게 확실히 해석이 좀 시장도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그 얘기만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또 계속, 그리고 이제 네. 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길게 오랫동안 얘기가 왜 갑자기 들어갔지?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밖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 들더라고요. 롱고가 없었네, 진짜. 예, 롱고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 롱고였는데 스테이 롱고 아닌가 본데 뭐 이런 느낌이 잠깐 그때 이제 방송하면서는 네. 아까는 예. 생각이 안 들어 듣고 보니까 롱고가 없어졌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긴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장기화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높은 레벨에서 좀 지속될 거다라고 계속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금리 빠진 것들도 보면 인하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비트러지 가격이 가깝게 답이 안 생기는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네, 상태라서 쇼통 금리로 왕창 빼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뭐 무조건 거꾸로 하면 무조건 돈을 벌 것 같은 분위기라서 예. 프라이스가 4.1이 막 그러니까 2년짜리 2년짜리 4.1 인데. 맞고 네. 지금 파월 의장 얘기나 점도표식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금리를 내릴 때 그 빅 스텝, 자이언 스텝 해야 돼요. 25%이라고 답이 안 나와요. 네. 50, 75 이렇게 그렇죠. 내려도 빨리 내려야지.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100bp 내려봐야 대책이 안 맞잖아요. 네. 뭐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누군가는 큰 돈을 벌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겠죠. 그래서 지금 좀 앞뒤가 좀 안 맞긴 합니다. 네. 물가 목표치는 여전히 2%. 를 계속 유지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스인플레이션하고 2%를 계속 얘기한다는 얘기는 네. 경기 침체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거를 반영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왜 리세션이라고 안 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적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이는데 어쨌든 되게 중립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타장님 특히 그 경제 관련돼서도 뭐라 그랬더라 마이너스 금리 안 되고 조금이지만 플러스가 날 것 같다. 그게 경기 관련돼서 좀 말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일단 뭐 경기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네. 크게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네.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네, 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대신에 하나 이제 보다 그 자신 있게 좀 얘기한 거는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된다던가 네.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게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은 이제 뭐 금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부분들도 영향을 줬겠지만 시장에 상당히 또 많은 영향을 준 부분들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상당히 큰 그렇죠. 영향을 주지 예,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끝순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가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연준이라고 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네. 연준도 네. 이제 끝내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 알지만 연준은 이 정책을 움직여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네. 그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끝이 나는 건데 그 다음 수순으로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네. 결국에 보면 이제 경기 부분이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ISM 제조업 지수가 네. 예상보다도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 이러는 것들이 네. 요 다음 국면에서 그게 나올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경기가 그렇게 심하게 침체되거나 둔화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자체가 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숨은 그림 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그것도 상당히 좀 강한 임팩트를 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하게는 자기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플러스다. 그렇게 예, 얘기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네. 특히나 이 인플레를 근데 얘기하면서 서비스 부분은 아직도 좀 높다. 네. 좀 봐야 된다라고 예, 예. 봤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를 좀 꾸준히 보겠다라는 걸로 예, 해석이 물론 가능하겠죠? 지표를 꾸준히 네네네.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정책을 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얘기를 할 네. 때는 명확하게 어떤 것보다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놓는 형태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쪽 부분들은 괜찮지만 또 반대쪽으로 이쪽 부분들은 보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도 부담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나중에 아무튼 발을 빼든지 발을 더 집어넣든지 하는 데에서 그 여지가 생기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제조업과 관련한 부분들의 물가가 상당히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굉장히 낮아질 거고 그래서 좋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때 가면 그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죠. 저는 도대체 서비스 쪽도 이게 얼마나 큰 부분인데 이거를 왜 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네.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는 진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얘기다. 네,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서비스 그러니까 그 말도 진짜 해석의 나름인데 서비스 물가는 높다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상품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좀 네. 괜찮나? 예, 상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상품은 내려가는 것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뭔 말인지 모르긴 했지만 뭐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상품의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뭐 서비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정도의 수장이 서비스 많이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좀 해준 서비스 거죠.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 야, 뭐 그런 이렇게 봐야 경우도. 되겠죠. 네,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KB의 장재철 박사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이 물가 목표치 2%대를 포기하기 네.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언급이 분명하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용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고용을 좀 궁금하네요. 두 분한테 이제 네. 여쭤보고 싶은데 고용이 이제 너무 헷갈리게 된 게 그냥 네. 제 느낌에는 파월 얘기만 하면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예. 2% 나는 그거 맞춰야 되는 게 나의 잡이고 나는 뭐 연락 열심히 할 거고 뭐 매우 열심히. 이제까지 잘해왔고 네. 앞으로도 죽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내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싶고 그 예. 1번 얘기했고 두 번째는 고용이 너무나도 나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놀란 거는 이 두 번째 고용 얘기를 할 때 그냥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고용이 너무 강해서 too tight 뭐 이래서 내가 뭐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짜증을 냈는데 오늘은 오히려 고용이 너무 많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타이트하니까 나는 행복해 다행이다. 네, 이런 그렇게 느낌. 얘기한 건가요? 도대체 앞으로 고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그 고용 자체가 네. 상당히 높은 상태고 예. 그다음에 여러 회사들 특히 뭐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해고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예.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 그 네, 형태이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할지 모르지만 예.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타이트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될 거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고용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여지가 별로 없고 또 그거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러는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내부적으로 한 거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을 두고 그냥 쭉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생길 거고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과거처럼 이게 너무나 강해서 어떤 우리의 그 입지를 굉장히 약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 이번이 조금 처음이었지 예, 그렇죠. 않았나요? 이번이 그렇죠? 처음이죠. 예, 말은 그렇게 한 예, 게. 예. 그리고 예. 이번이 처음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둔화될 뿐만 아니라 경기의 둔화와 함께 조금씩 이제 고용시장 쪽도 과거처럼 굉장히 타이트한 형태에서 조금씩 풀려가는 형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이렇게 지금의 이렇게 아주 타이트한 고용 자체가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진행이 되는 형태를 쭉 봤을 때에 이게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네. 그런 참 형태가 되는 거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냥 직전에 발표된 따뜻한 거는 그 잡 오프닝 채용 예. 공고가 많이 나왔어요. 타이트하게 나왔잖아요. 예. 어저께는 또 그 ECI가 뭐 이게 좀 이지하게 나왔고 예. 그랬는데 질문을 할 때 야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고용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도 맞지만 그거는 쇼텀이고 예. 중요한 거는 뭐 웨이지다 이렇게 웨이지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보게 되면 그게 맞다라고 예,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용은 뭐 타이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완전 고용의 형태가 계속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 고용이 되고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한 형태가 되면 네. 그거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임금 상승을 가져오기 네. 때문에
그 임금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러는 역할을 하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상반되는 형태로서의 두 개의 지표가 나왔다라고 했을 네. 때 경제를 보고 그러는 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아무튼 임금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들에 보다 더 크게 웨이트를 둘 수밖에 없죠. 이거는 우리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들은 그렇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은 아닌데 이게 부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다리를 건너서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 그 부분들이 이게 아직까지는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뭐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런 건가요? 잡은 많은데 예, 임금은 금리는 올라가지 안 올라. 않고. 예.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럴 일은 없죠. 예, 잡이 많으면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예. 이게 논리적으로. 존립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데이터는 그 비용이었고 예, 그렇죠. 그 임금 상승. 비용 데이터가 조금 더 오래된 데이터니까 그거를 믿었다. 네. 그럼 예, 네. 예. 고용 부분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감원 얘기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배드뉴스 이즈 굿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그러면 감원하면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네. 왜 이렇게 고용이 안 망가지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블루 칼라 쪽은 좀 탄탄해서 그런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럼 요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고용에 대한 지표 해석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공식적으로 좀 조금 그냥 해볼 수 쉽게 있을까요? 제가 특히 강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제 며칠 전부터는 저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는 좋으면 주식이 오른다. 고용은 타이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 했었는데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좀 바꿨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는- 그러면 앞으로는 네. 굿뉴스는 고용에 관련돼서는 이제 굿뉴스가 배드뉴스,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아니라 뭐 뒤집거나 이제 좀 바뀌어야 되나요? 어떻게 근데 해야 됩니까? 지난번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빅테크 쪽은 일단 하이 샐러리 직군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 쪽은 로 샐러리 직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금 에버리지로 해서 만드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슈들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래 그 나온 것 중에서 이전에 그러니까 자산이 막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솔직히 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그 코멘트도 충분히 한번 나올 그러게요. 수 있었던 코멘트인데 안 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 고용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용 실제로 12월 달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보여드린 것처럼 12월 달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 돼 가거든요. 9만 7천 명? 네. 이 정도인데 그 대부분이 다 12월 한 달에 생긴 1월 달에 생긴 거예요. 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이 아니라 네. 지난 1월 달에 생긴 거기 때문에 1월에 그만큼 정리해고가 늘어났고 레이오프 자체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저만큼이 됐으면 뒤에 가서는 이제 반영이 될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반영되잖아요. 정리해고가 1월 달에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게 연내 몇 명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걸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천천히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자산이 인플레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막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그 해고된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예를 들면 그것까지 다 망가지면 진짜 침체 가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좀 길게 보면 좀 그런 코멘트 정도로 안 해주지 않았나? 뭐 이런 뇌피셜로. 그러면 세트장님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뭐 너무 단순화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화이트 칼라 예. 또 그 중에서도 빅테크 고임금 이 분들은 지금 엄청 잘리고 있거든요. 그건 예. 확실해요. 예. 뭐 숫자로 막 나오고 있으니까 뭐 구글이 뭐 6%씩 자르니까 그런데 지금 블루 칼라 잡은 아까 얘기한 거에 반대쪽 잡은 또 그런 것 같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고임금이 잘리고 저임금이 많으면 임금은 안 오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게 예.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아니고, 예. 지금 그 해고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예, 하겠다고만 했죠. 아직 자르지 그 다음에 않고. 또 우리도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임금자가 해고가 된 다음에 아주 저임금자로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네. 은행에 다니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굽고
그거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예, 없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이트 칼라 쪽에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게 블루 칼라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좀 낮아지기 예.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부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거고 어렵다. 그다음에 그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형태가 예,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임금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상당히 좀 예고가 돼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네, 부분들인데요. 예, 예. 우선 작년도 재작년도에 빅테크나 이런 데에 굉장히 성과가 좋으면서 이게 그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형태가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작년도서부터 상당히 안 좋은 형태가 된 데다가 앞으로의 경기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쪽의 임금이 그렇게 높아지거나 이르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이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러는 것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런 수치들이 최근에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고임금자들이 어쨌든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줄어드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하고 네, 계획이니까 예,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블루 칼라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정말 경기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블루 칼라들은 어쨌든 잡이 있는 상태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랄까? 경기는 그렇게 안 망가질 수 있어라는 데 대한 뭐 그런 것도 혹시 있는 걸까요? 그거는 옛날서부터 계속 그 과정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계속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과 그 이 고용 수준을 보게 되면 밑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네. 돼 왔고 그 다음에 한 2000년 한 2017, 8년도 이 후반으로 가면서 그때 이제 뭐 미국의 디지털 산업, 빅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네, 있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의 추세대로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그 형태. 지금 미국의 고용 상태가 이제 그런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하게 되면 밑에보다는 위에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 임금을 더 적게 받는 사람보다는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지는 형태가 네,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을 한 명만 해고를 해도 되는데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은 5명을 해고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형태가 지금 미국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그 내용 중에 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가 많았고 네. 그다음에 경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 다 깔려 있지만 직접적인 얘기는 이제 금리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뭐 제약적인 걸 유지해서 제약적인 걸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couple of times 논의할 것이다. couple of times 커플이 원래 둘이죠. 내부터 couple of time 그러면서 한 3번 얘기하는 겁니까? 2-3번. 그러니까 2-3번 동안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그랬으니까 3월에 논의하고 5월에 논의하고 어쩌면 6월에 논의하고 couple of times라 그랬으니까 말이 진짜 계획적인 말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5%보다 높으냐고 여러 명 물어봤을 때 높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 이랬어요. 5%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얘기했고 올해는 금리가 인하는 없지만 조율해 보겠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아유, 이제 어떻게 헷갈리네요. 되는 겁니까? 자, 거기까지 이제 오늘 들은 얘기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딱 그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이 얘기를 듣고 못 올리는군. 예, 그리고 예. 15bp 팍 빠졌어요. 예.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어찌 될까요? 예. 일단 아무튼 연준 의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난사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난사. 그죠? 예, 그러니까 네네. 2번도 올릴 수 있고 예, 3번도 예. 우리가 할 수 있고 예. 대신에 한 번 이게 인하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언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막 정리하느라 이랬으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난사하는 수준으로서 막 얘기를 예, 했다 예, 이렇게 예, 보고 예, 예. 그 다음에 시장은 그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택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장에서는 이제 3월 달 정도면 그 끝을 내고 5월 달은 한번 논의 정도 하겠지. 뭐 이런 정도를 선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보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5.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5.0%고 그 다음에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3.4%인데 네. 이 갭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아까 하는 그런 것이 얘기. 네. 이게 이제 예, 가장 큰 예, 문제다라는 예, 생각이 들죠. 네. 앞에서 이제 뭐 이 아비트리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과연 그 기준금리 5.0%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장금리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이기 때문에 3.5%인 그 시장금리를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는 것도 막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네. 뭐라 그러더라도 기준금리가 5.0%인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러는 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둘 사이에 격차가 2%포인트 이상이 벌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여태까지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시장금리가 그런 정도로서 차이가 벌어진 적이 그렇죠. 없거든요. 예. 지금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1.5%만 지금 1.25%인데 만약에 한 번 더 올리면 1.5% 되잖아요. 예.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예. 생각하게 되면 1.5%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벌어진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한 해 내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 격차가 1년을 넘게 계속 유지가 되어버리는 형태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격차가 유지가 됐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높은 기준금리는 시장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을 막는 역할을 할 거다. 네, 막을 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거는 우리나라의 또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가 한 3.5% 뭐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금리가 한 3.2%. 예, 그래도 우리는 확실히 적죠.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예, 예. 적죠. 그것도 또한 보게 되면 3년물 국채 수익률을 네. 3% 밑으로 끌어내리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는 상당히 거죠. 좀 이게 그 걸림돌이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1.5%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 격차가 정말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은 10년짜리가 3. 지금 2, 3인데 한 번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미국에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아닐까? 뭐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국내를 봐도 그러니까 뭐 딴 거 볼 거 없이 한국을 봐도 예. 그 차이가 지금 뭐 3%대 뭐 50pp만 되더라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미국처럼 1.5%씩 돼가지고는 1.5도 넘는 거죠. 지금 3.4 네. 그렇죠. 3.4니까 1.6이네요. 예. 이렇게 되는 건 어렵다. 예. QT를 세게 해서 장기치를 확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끝은 내려와서 맞춰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할 때에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하는 시점에서 네. 시장 대부분의 경우에 보게 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내려오고 뭐 이러는 형태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 공식이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 자체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는 시장금리의 하락이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크게 일어나지가 않는 형태로서 네.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재역전이 이루어지고 뭐 이러는 과정으로서 갈 수가 그러니까 있는. 짧은 금리가 상당히 인위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딸 때보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경기하고 연결해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좀 심하게 올 것 같으면 보통 장기 금리가 내리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내려가기 힘든데 어쨌든 경기가 너무 나빠. 그러면 이제 장기가 내려오게 된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단기 금리는 당연히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서 내리겠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페드도 야 이게 진짜 경기도 나빠지네. 이제 그건 내려야 그건 되겠네. 리세션이죠. 이제 네. 색깔 칠해지는 거죠. 이제 색깔 칠해지니까. 색깔 칠해지는 거죠. 그러면 100스텝 한번 해야 되겠네. 예. 25씩 내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50bp로 한꺼번에 그냥. 50bp. 그 내릴 때도 빅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침체에 이제 뭐 더 주목을 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문득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시장은 굉장히 좀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미리미리 땡겨서 네. 기대감도 그렇고 미리미리 우려감도 그렇고 선반영을 하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상단까지 거의 왔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올릴 거다라는 그것도 이루어지기 전에 기대감을 확 앞당겨서 반영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사실 절대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예. 낮은 금리 수준이 아니니까. 예. 그때는 환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럼 이 수준으로 어느 정도나 길게 인하는 그럼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것 때문에 또 기준이 절대적인 건 너무 높아. 뭐 이런 걸 반영하지 않을까 일단 뭐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12월 달에 3년물 국채 수익률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네. 그래가지고 왜 3.2%까지 이렇게 미국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3.5에서 3.6 사이에서 머물렀는데 한국만 왜 뚝 떨어졌죠. 3.5에서부터 네. 갑자기 3.2%까지 막 이렇게 추락하고 했을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2월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월 달에 이제 이 통화정책회의를 보니까 이게 대충 이제 금리 인상이 네, 끝난 것 끝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3년물 국채 수익률이 3.5에서 네. 3.2까지 네.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와 버린 네, 그런 네, 형태가 네, 된 네, 거거든요. 네. 대부분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기준금리가 터닝 포인트를 지나기 그 직전에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또 마찬가지로 끝나기 전에 먼저 하락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앞으로 이제 그 연준이 딱 이제 금리 인상 끝을 내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거죠. 3.2%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못 내려가고 있는 상태지 네. 않습니까? 이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 되니까 그 부근 정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유지돼 버리는 형태가 네. 되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5.0%, 그 다음에 시장금리 3.5% 이런 정도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쭉 가는 형태가 되기 네. 때문에 오늘 FOMC 회의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가격 변수들이 안정궤도에 상당히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도 보면 이제 그 FOMC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달러가 네. 계속해서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고 네.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더 조금씩 더 내려와서 과거에 우리가 환율이 머물러 있었던 1100원대 이런 정도로서 이제 정상의 궤도로서 들어가는 네. 그런 그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서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그 모양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소폭으로 움직이니까 이미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거에 오늘 FOMC 회의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좀 그 도장 찍어줬다. 확인 이런 사살을. 생각. 네, 금리와 그 외환 시장은 확실하게 안정될 걸로 보이고 또 뭐 지금 뭐 볼러틸리티 같은 것도 다 뭐 떨어졌을 거라고 지금 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식 시장은 그래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있을까요? 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시장도 변동성 자체는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종수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말서부터 우리나라가 됐던 거는 저는 약간은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예,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선반영이 들어가면서 미리 환율 베팅을 하는 데들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샀건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딱 들었던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도 결국은 이제 미국 거 말고 밖에 거 사라잖아요. 이머징 마켓 사라.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랑 다 연결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금리는 고점 찍은 거고 예,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아까 저번 전 시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오늘 그 파월 그 기자회견을 보면 진짜 외환 얘기하고 남의 나라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없어 그런 건지 기자들이 안 물어봐서 그런 건지 안정돼서 그런 건지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네. 크게 문제가 될 특히 경제적으로 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위기 상황이 어떤 예, 예. 곳에서 부딪히거나 이런 예. 형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럴 만큼의 지금 화제를 모을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슈가 아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예. 이제 2월 1일, 2월 2일로 딱 잘라서 봤을 때는 어느 구석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는 것들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해외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하거나 이래야 될 부분들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서 무슨 연준 의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성명문에도 그거 다 빠졌어요. 전쟁하고 팬데믹은. 그러니까 반영이 다 된 거죠.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계속 되든지 해결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호재만 남은 거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거는 정해진 걸로 그런데 끝났어요. 이런 분위기가 딱 이게 리스크 온 하는 때 분위기잖아요. 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게 떠든 애들 없고 뭐 환율이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돼 있고 이자율은 뭐 높거나 낮거나 하여간 나는 예상이 돼. 얘들은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심심하지 한 게 아니래도 사람들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뭐 안전자산 찾을 필요가 있어? 한 푼이라도 더 주는 리스크 자산을 사야지. 이럴 때가 리스크 온인 분위기라고 전 느껴지는데 그러면 주식이 뭐 국내 시장도 그렇고 S&P 뭐 나스닥이 전의 레벨보다 한 레벨 위로 이렇게 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쉽게 주식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면 예.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 주가가 떨어지는 건 위기가 발생한다든가 예. 아니면 작년처럼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예. 올려가지고 막 사람을 예. 괴롭힌다든가 이러는 국면이 아니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처럼 세상이 안정되면 예. 한 단계 올라갈 수 예. 있지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하는 예. 거죠.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형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판단해야 될 거는 지금의 주가 레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것하고 우리가 그걸 서로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나스닥 주가가 지금 오늘 주가가 올라서 11,800 이런 정도까지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11,800까지 올라갔고 그게 사상 최고치가 16,000 정도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하락했던 것도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커버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네. 반응을 전혀 안 했으니까 지금서부터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월 달에 엄청 한 거죠. 예, 그렇죠.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게 예. 되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네. 겁니다. 코스피가 지금 2200대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미 주가가 뭐 지금 9시에 시작하면 이거 오늘 굉장히 좋을 거야.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5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가격에서는 또 그렇게 이게 부담이 없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 왔던 부분들이 주가는 아무튼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크게 이거를 바꿀 만한 부분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에는 뭐 이렇게 FOMC를 하면서 나스닥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거 좋잖아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런 그렇죠. 이 지나간 부분들을 제거해 놓고 생각해 보면 주가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우리가 뭐 상저하고 얘기도 많이 네. 했는데 지금 상고가 돼 버렸고 예. 그다음에 금년에 그 레인지를 뭐 2200에서 2500 뭐 이렇게 주로 얘기했는데 네. 당장 2500을 한번 딱 때려버리니까 네, 그렇죠. 오씨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는 일만 남아. 그런데 또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냥 주식을 롱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예.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사가지고 굉장히 오래 들고 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결국은 3,300 이렇게 돼야 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요번에 레벨의 레인지가 2,400 위로 좀 올라와서 2,400에서 2,600 레인지에서 몇 달만 놀아주면 한 번 또 3,000 가는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냐. 다시 또 2,200 가서 2,000 얘기 나오고 뭐 그런 너무 희망이 돌았나요? 지금 어떤가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야, 한 달 전을 한번 생각해봐. 12월
뭐 9일, 12월 30일 날 맞습니다. 거기에 시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그게 불과 한 달 전인데 한 달 얼마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봐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냐. 그렇죠. 세상은 바뀐 게 아니야. 뭐가 바뀌었냐면 주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야. 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똑같이 보게 되면 한 달 후에 또 그 이 그렇죠. 주가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내려갔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네. 하는 것들을 현재로서는 참 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몇 번 제가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박스권에 있을지 없을지 그거부터 당신이 먼저 결정을 해라. 그래야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게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작년 연말에 주식을 팔았겠죠. 지금 정도 되면 오늘 그랬을 때 와 이거 이제서부터 진짜 사는 거 올라가는 거야. 지금서부터 사고 뭐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네네. 우리 강 대표님은 이 정도 레벨에서 조정할 가능성 저는 특히 그냥 테크니컬하게는 일단은 조금 더 위하고 아래하고 룸을 본다. 지금에서 뭐 예를 들면 한 달이나 예. 2주를 본다라고 하면 위 아래라고 보면 아래가 저는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폭락이 아니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폭락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바이온딥이라 그러면서 또 이제 결국 밑에 매수세는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결국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하는 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처럼 뭐 코로나 때처럼 폭등할 만한 요인은 돈을 풀 여지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폭등은 안 되니까 결국은 위도 막혀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또 지금처럼 폭락을 해보기에는 침체가 와야 되는데 이 색깔 칠해지는 침체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보면 이제 피하는 느낌은 좀 들잖아요. 그러면 하단이 좀 올라왔다고 봐도 하단이 좀 되겠습니까? 올라온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한번 빠지더라도 분명히 바이더딥은 있을 거기 때문에 폭락은 없는 상태라고 보면은 뭐 롱텀 투자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거고 현금 있는 사람은 내려오면 사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근데 테크니컬하게 보면 테크니컬한 어널리시스를 보면 요즘 얘기를 많이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림이 주간 단위 그림이 너무 예쁘고의 터널로 빠져버려 가지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잘 안 믿는 사람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 그냥 줄로 그었잖아요. 그냥 예. 줄로 3점, 4점이 맞아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깼어요. 그걸 위로 깼기 위로 때문에 깼어요. 이제 그 선 정도가 어느 정도 바닥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깨고 나서 벌써 한 10%쯤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위로 예를 들어 1, 2주일 동안에 위로 5% 갈까 밑으로 10% 갈까라고 계산을 생각해 보면 둘 중에서 베팅하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장기 투자자는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단기로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정도로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오늘 있어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FMC 좋았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FOMC도 좋고, 네, 뭐 환율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수의 레벨 근데 수준이라든지 이런 지금 것들. 두 분 말씀이 너무 네. 맞는 게 제가 이제 아침에 방송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와요. 주가가 진짜 1%만 올라도요. 이 코멘트에 9개가 다 오르는 쪽이에요. 예, 그렇죠. 1%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9개가 빠지는 쪽이에요. 네. 그걸 물론 그렇게 골라오는 게 아니라 그게 코멘트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면 다 오른다고 얘기하고 내리면 다 내린다고 얘기하고.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트레이딩 시작할 때 외환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로이터 기사가 그때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유일했죠. 그때. 유일했는데 그때 딱 이제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바뀌는 뉴스 자체가 바뀌는 걸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오를 때는 A 뉴스가 나왔다가 가격이 바뀌면은 이제 바뀌어서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한테. 그랬더니 자기네 2개 써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두개 오르면 시작하겠습니다. 내리면 네. 자,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이종호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테이블에스 케빈 강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